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은 누가 만들었을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선각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족의 대표나 가문의 대표가 이 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친지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된 거죠. 옛날에 저희 마을들이 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마을은 주민들이 만들었고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조금씩 길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경로당도 만들고 같이 풀도 베고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주인은 확실하게 그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장 뭐 정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을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면 집들이 모여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들이 있죠, 그죠? 예, 저 마을로 들어가는 길들 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도 돼 있고 그런데요. 옛날에 저 마을길 시멘트 포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지방자치단체나 뭐 건설회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저 A라는 마을 안에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멘트를 갖다 줍니다. 시멘트를 지방도로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마을 앞에다가 시멘트를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죠. 아니면 소집을 하죠. 자, 관에서 우리 마을길 포장하라고 시멘트가 왔다. 그리고 그 마을길을 누가 포장해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도 마을 사람들이 팠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낸 게 지금의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마을 속으로 저희는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죠? 그 인프라를 빌려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뭐 대동계도 참석을 해야지 되고 마을에 사는 공동의 부역에도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고 뭐죠?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그냥 낼름 이용만 하겠다? 그러면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이게 상대가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도시에서의 갈등은 옆집하고 갈등 별로 없을 거예요.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물론 애들이 쿵쾅거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저씨가 저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워가지고 그게 우리 집까지 냄새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을은 우리가 가는 농촌 마을은 갈등이 생기려면 한없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집도 다 오픈되어 있고 아파트처럼 저희가 살던 아파트처럼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항상 갈등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항상 화기애애하고 정감이 있는 동네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그 생각을 안 하면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 귀농이 되고 귀촌이 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조건을 이렇게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생각도 가고 또
제 통장도 가고 돈도 거기서 써야 되잖아요. 집을 짓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그죠? 내 재산이 이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 옮겨간 곳에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그 삶을 포기한다면 그 손해가 굉장히 막중한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리스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것도 지금 뭐 젊은 청년들처럼 이게 어떤 그 뭐죠? 도전적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을 가신 분들 말고 저희처럼 은퇴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인생 후반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귀농을 택하고 귀촌을 택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돌아오는 저희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까요? 마을에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마을도 그 손해를 봅니다. 한 가구가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우리와 잘 어울려서 지내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간다. 그럼 마을은 뭐 원래 있던 자리에 왔다가 가니까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손해를 입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냐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균열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농정원 같은 경우죠. 저희 정부는 매년 2009년 이전서부터 했을 텐데 200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귀농 귀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농 귀촌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옮겨가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민도 손해를 보고 또 농촌 지역도 일정 정도 상처를 받고 이것 자체가 전체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내는 그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교육받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부 돈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역민과 갈등을 겪지 않고 다툼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촌 마을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또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 농민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특히 이 마을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져야지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적 경쟁력을 지금 좀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FTA도 마찬가지죠. FTA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농 현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농촌에 있던 인적 자원들이 이 도시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죠. 3, 40년 동안. 예전에는 1970년만 해도요. 1970년만 해도 학생들 가정통신란에 아버지 직업 적어라 그러면 50%가 대부분이 전부 다 이게 농업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1970년 저희 통계를 보면 그때 당시 농업이라는 직업으로 분류된 농민이 전 국민의 절반이었어요. 2,500만 명이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한 통계상 500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도 안 되고요. 실제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 농업 인구가 줄은 거죠.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대도시 주변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을 저희가 한 3, 40년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그 농촌의 그 위기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마을 소멸 지수라는 건데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을 소멸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을 소멸 지수는 자연불악이, 농촌의 그 자연불악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야말로 없어지는 정도를 수치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일례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 충남연구원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충청남도에 있는 자연불악 350개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불악이 뭐냐면요. 행정용어상 리 단위에서 약간 떨어진 그 자연불악들을 말합니다. 10호 미만의 그 자연불악들을 말해요. 그 자연불악들이 충청남도에서 2025년까지 몇 개가? 350개가 없어진다는 충남연구원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는 이 자연불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호 내외의 그 마을들이 경상북도 안에 10,000개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 10,000개 중에 몇 개가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치화했어요. 수치화한 자료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마을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 1등으로 없어질 건지, 어느 마을이 최후까지 살아남을 것인지 이걸 쭉 수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을 소멸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데가 경상북도예요. 여기 나와 있죠.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이네요. 마을 소멸 지수 1위 0.047. 이 마을 소멸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죠. 그 마을에 예를 들면 1,000명의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명의 마을에 65세 이상 인구를 세요. 수치화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500명이다. 그럼 500명을 가지고 뭘로 나누냐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와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이 뭐라고 의미하죠? 네, 가임 여성입니다. 이 가임 여성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와 이걸 이제 대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 65세 인구가 100명이다. 그런데 20세부터 39세까지 가임 여성을 조사해 보니까 1명이더라. 그럼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지수는 0.0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소멸 위험 높은 상위 10개 읍면동 이 자료를 보면 1위가 경북 의성군이래요. 0.047. 2위도 의성군이네요. 0.060. 강원도 철원이 0.069. 경북 군위가 0.0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여튼 지난 3, 40년 동안 계속 인홍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었죠. 그죠? 이제 줄어들다가 아예 이제 그 예전에 있던 마을 자체마저 이제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